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미적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3강. 오늘 두 번째 소단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우선은 1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전에 함수의 극한을 할 때도 많이 봤었던 내용이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AN이 알파로 그리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그러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함수할 때도 강조를 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 위에 색깔이 잘 안 보이시면 다른 색깔로 뭐냐면 AN이 알파로 그리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이 5가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수렴한다라는 얘기도 없는데 요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바꾸시면은 그러면 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K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요거 K가 이제 상수인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만약에 AN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요 K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넣을 수 있다. 바깥으로 빼놔서 이 AN의 극한값인 알파와 곱해진 형태로 이 KAN이라는 수열은 이 K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AN 더하기 BN이라는 이 새로운 수열은 각각이 어쨌든 AN도 수렴하는 수열, BN도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이 수열의 수렴값은 각각의 AN과 BN의 수렴값을 더한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AN-BN은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 AN 곱하기 BN은 이것도 이렇게 곱하기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N의 극한값 알파, BN의 극한값 베타가 이렇게 서로 곱해진 형태가 바로 AN, BN의 수렴값이다. 다음에 BN분의 AN도 이것도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물론 단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베타가 0이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BN도 0이어서는 안 되겠죠. BN도 0이어서는 안 되고 베타도 0이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예시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의 값을 구해주세요. n분의 2의 수렴값을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 n분의 1 자체가 이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위에 있던 상수 2를 바깥으로 빼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빼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를 이렇게 밖으로 빼줘서 2 곱하기 0, 즉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n분의 1이 있는데 자 2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음에 n분의 1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각각의 수열의 극한값을 더해준 2 더하기 0의 꼴이다. 즉 2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3번입니다. 3-n분의 1 있는데요. 여기 더하기나 빼기나 마찬가지로 3도 n분의 1도 다 각각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셔서 3 빼기 0은 3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n제곱분의 1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고요. n분의 1 수렴할 수 있습니다. 수열 극한값 존재합니다. 따라서 곱하기도 이렇게 찢어놓고 그리고 각각의 극한값인 0 곱하기 0 하셔서 0이 나오게 된다. 다음입니다. 2-n분의 3이랑 그리고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형태인데 각각이 분모 분자가 서로 각각이 이미 수렴할 수 있는 수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그렇죠, 1로 수렴하죠. n이 무한으로 가면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뒤에가. 따라서 얘는 이렇게 일단은 쪼개질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각각의 극한값 구해주시면은 2분의 1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수열은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중요한 얘기죠.
네,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수렴하지도 않는 수열한테 이런 거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에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네, 이것도 우리 함수의 극한할 때부터 많이 했었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p승분의 k는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 후에 n의 p제곱분의 k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한다. 그러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n의 세제곱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고 n의 7제곱분의 1도 0으로 수렴한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분의 4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도 무한으로, 분자도 무한으로 간다.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위아래에다가 분모 분자에 n 최고차항인 n 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2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n 제곱분의 3 그리고 4-n분의 1 더하기 n 제곱분의 2. 그러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도 0, 0, 0, 0이 돼버려서 전부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남게 되는 극한값은 2분의 4, 즉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치만 이제 우리 꼭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희가 만약에 함수의 극한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경우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그냥 바로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곧바로 2분의 4네, 따라서 2겠네 극한값은 이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물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아래가 차수가 같아야만 합니다. 네, 위아래가 차수가 같지 않고 만약에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클 경우 뭐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3n분의 이렇게 2n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극한값을 물어봤다면 자, 이럴 경우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칙대로 가시면은 위아래에다가 제가 최고차항 n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요, 요거는 1 더하기 n분의 3이 되겠고 분자는 n분의 2로 나타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시면 자, 요 값도 0이 되고 요 값도 0이 돼버리니까 결국 1 더하기 0분의 0꼴이 돼서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거. 언제? 분모의 차수가 클 때. 분모의 차수가 클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모의 차수가 클 때는 극한값은 0이다라는 거.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했죠. 최고차항 개수의 비, 극한값은 0. 다음에 이번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는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여기가 3n 그리고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분자가 이번엔 차수가 크기 때문에 자,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n분의 3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요거 0 되고 0 돼버려서 분모가 0이 돼버리는 순간 이 분수는 존재 자체가 부정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이다. 개념 읽어보시면 분모 또는 분자 중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한 후 구한다. 네, 유리화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의 극한값을 물어봤다면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이 합차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루트 더하기 n, 루트 더하기 n의 이런 켤레들을 위아래에다가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 주시면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2n 요거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이 돼가지고 결국 2n만 남게 되겠고 여기서 과정을 한번 써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어떻게 돼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더하기 n이 되겠고, 분자는 요거 합차 공식 적용에 의해서 어떻게 n제곱 플러스 2n과 누굴 빼줘요? 네, n제곱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n제곱끼리 서로 사라지게 돼서 그래서 2n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분모 이제 자 어떻게 됐어요?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 꼴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어서 자 위아래 차수 개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개수비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셔서 요거 최고차항은 n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n제곱이기 때문에 즉 n이죠. 1차죠. 1차. 그래서 얘의 개수인 1 그리고 여기의 개수인 1. 자, 그 다음 여기 개수는 2니까 결국 요 값은 1 더하기 1분의 2가 바로 극한값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1일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다. 자, 다음에 3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요 대소관계도 생각해 봅시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AN이 알파로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1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거나 같다면 모든 일반 항들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AN의 극한값보다는 BN의 극한값 베타가 훨씬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건 뭐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겠고, 다음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CN이 AN보단 크거나 같고 BN보단 작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고, 다음에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서로 이렇게 같다고 한다면 CN의 극한값도 덩달아 알파가 된다라는 거. 얘의 극한값 알파와 얘의 극한값 베타가 알파랑 지금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얘도 알파 극한값이 알파인 거고 얘도 극한값이 알파인 거예요. 그러면 영락 없이 이 가운데에 낑겨 있는 CN도 극한값이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샌드위치 정리라는 이름으로 개념을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한번 보시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n분의 1보단 크고 3 플러스 n분의 1이란 수열보다는 작답니다. 이걸 만족시킨다고 하면 A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을 때 좌변의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가면 3 빼기 0이 되면서 요 극한값은 3이 될 거예요. 또 우변도 3 더하기 n분의 1에서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자 이것도 극한값이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따라서 가운데 낑겨 있는 이 녀석도 극한값은 3이 될 것이라는 거. 됐습니까? 참고사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보다 BN이 항상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N이 무한으로 발산하고 있는 중이래요. AN의 극한값이. 그렇다면 BN은 항상 항들이 AN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BN의 극한값도 당연히 무한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관계일 때 얘가 무한대면 BN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AN의 극한값보다 BN의 극한값이 반드시 크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AN, BN에서 AN은 n분의 1, BN은 n분의 2이면 그러면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자 AN, BN을 제가 여기다가 같이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N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고, 다음에 BN은 2, 1, 2분의 1, 3분의 1 이게 뭔 소리야? 1, 3분의 2 그리고 4분의 2 이런 식으로 각 항들은 AN보단 BN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게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고 하면
그때의 an의 극한값은 an의 극한값은 0이요. 또한 bn의 극한값도 0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an의 극한값보다 bn의 극값이 큰 것만은 아니고요. 아무리 이런 대소관계라도 같을 수는 있다라는 거. 네, 이거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두 수열 a n, bn에 대해서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 bn의 극값이 플러스 2일 때 요런 말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요런 말이 있어야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 봅시다. 마이너스 an 플러스 3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의 극한값은 뭘까요? 라고 하시면, 자, 얘를 쪼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an과 그리고 더하기 3으로 하셔서, 요거는 리미트 마이너스 an이라는 건 마이너스 리미트 an이랑 똑같고, 다음에 리미트 3은 극한값은 그냥 3이겠죠. 따라서 a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플러스 3에다가 뒤에 플러스 3 하셔서, 자, 최종적으로는 6의 극한값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여기에 6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게 엄밀하게 따져서 사실 이런 건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풀죠. 어떻게 풀어요?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 an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여기 an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6이겠네. 네, 이렇게 풀어 버리시는데, 원래는 맞진 않지만, 계산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수학적이진 않지만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이것도 그냥 대충 푼다고 하면 an을 여러분은 이제 마이너스 3이라 생각하시고, bn의 극한값이 2야? 그럼 bn 2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9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네. 이렇게 푸시는데, 네, 시험장에선 그냥 그렇게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수학적인 설명으로 풀어보자면, 마이너스 1은 맞지만 어떻게 풀었어야 했느냐면, 요거는 3 곱하기 리미트 an이랑 그리고 4 곱하기 리미트 bn으로 나누셔서, 네, 그래서 리미트 an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셔서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리미트 bn에 2 대입하셔서 8,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수학적으로는 올바르다 해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뭐 이제 속도가 붙죠. 네, 5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로 그냥, 네, 빠르게 하셔서 마이너스 30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저는 또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리미트 5 곱하기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왜 쪼갤 수 있다? 각각이 수렴하니까. O, an, bn이 각각 수렴한 능력이 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셔서 5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 하셔서, 네, 마이너스 30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마찬가지 이유로 3분의 2 밖으로 빼주시고요. 리미트 bn이랑 그리고 리미트 an 하셔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 곱하기, 자, bn은 2 그리고 an은 마이너스 3 하셔서, 자, 약분해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되셨죠? 네, 이거 지우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n분의 3은 0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 바로 2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번에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0 되니까 극한값은 1이다.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각각이 이미 수렴할 수 있는 애들인데, 요거 0, 얘도 0으로 가니까 요 수렴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 즉 마이너스 3이다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2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이죠. 그러셔서 수렴값은 2분의 1이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수열의 극한의 그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부터 필수 예제 2번 풀어가면서 저희의 개념을 좀 다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